지금부터 전세권을 보시면 전세권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요 이렇게 1억을 주죠. 이것을 말한다 전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금.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 있죠. 1층에다가 뭘한다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플러스 여기서 뭘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등기요. 그럼 이거 등기하게 되면 이 을을 뭐란다 채권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자. 이 갑을 뭐란다 채무자다 이렇게 채무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한다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권 등기가 되죠. 등기되면 이 사람을 뭐란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자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되면 전세권은요 용익권능의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익이란 건 뭐죠? 용익은 존속기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뭐래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존속기간 동안 사용료를 내야 돼, 내야 돼? 내야 되죠. 사용료를 말한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죠. 언제까지 낸다? 존속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요 호텔에 들어가면 오후 3시에 들어가서 아침 10시까지 호텔료로 30만 원 지급하죠. 그러면 오후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사용할 수 있죠. 똑같아. 전세권도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죠. 그러면 오후 3시에서 아침 10시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동안에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주면 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갑이 먹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용료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용익권능은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 동안 그래. 동안 그래. 존속기간 동안 이렇게. 만약에 존속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은요.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이런 봐봐요. 이런 호텔에 들어갔죠. 호텔에 들어가면요. 아침 10시가 되죠. 그러면 알아서 기어 나와야 돼요. 콜 올 때까지 나와야 돼요. 알아서 기어 나와야 되죠. 그걸 얘기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요. 알아서 이 말이죠.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료를 낸다 안 낸다? 사용료를 내 안 내? 안 내. 뭘 안 낸다? 이자를 안 낸다.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죠. 전세금을 이제요. 근데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할까? 안 준다? 그러면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변제를 받아야 돼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뭐죠? 이것을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전세권 그러면 뭐요? 전세로 살 때 얘기해요? 전세기한이 끝났을 때 얘기해요? 전세로 살 때. 그걸 뭐란다? 존속기한 동안 우리는 용익이자죠. 그럼 그 기한이 끝나면은 사용하고 수익하지 않죠. 끝나면은 전세금을 받아야 돼. 전세금을 받기 위한 것을 담보권능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을 주죠. 그러면 존속기한이 끝나면 용익권능이 끝나면서 동시에 담보권능도 같이 끝나죠. 근데 보통은 어떤 경우는요, 예외적으로 전세기한이 끝났는데 전세금 안 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전세기한이 끝났어. 그럼 당연히 전세권 없어지는데 전세금은 안 줘. 그럼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그걸 무슨 권능이라 한다? 담보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권능.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만 5월 1일이다. 5월 1일. 존속 중이죠? 여러분 존속 중이면 어떻게 돼요? 존속 중이면 전세금하고 전세권하고 따로따로 놓으면 돼, 안 돼? 존속 기간 동안은 전세금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야 돼?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여러분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청권과 전세금과 분리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 장차 전세권이 뭘 할 것을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는 봐봐. 거기요 노트 한번 봐봐. 노트 보면은 용익권능하고 담보권능이죠. 존속기간 동안 사용료로 이자를 내야 되죠. 만료가 되면요 줄과 말소 등기 없이 거기다 써 187조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187조 이렇게 당연히 소멸하고 사용료를 X 줄 필요가 없죠. 전세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X 안 주면 어떻게 한다? 경매를 청구해서 우선 변제를 받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담보권능이다 이렇게. 옆에 밑에 전속중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속중이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죠. 전속중은 따라서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청권과 줄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 없다. 그건 언제? 장차 10월 1일이죠 전세권이 소멸하거나 합의로 해지를 하면은 그때는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 이 말이죠.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봐.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전세금을 1억을 주죠? 여기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전세권이죠? 전세권을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여기로 뭐가 있죠?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용익권능하고 담보권능하고요. 그러면 봐봐.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전세금, 전세권 담보대출 들어봤어요? 전세 사는 동안 전세금 1억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억밖에 없어요?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 말이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용익권능에다 저당을 잡아요? 담보권능에다 저당을 잡아요? 이게 중요해. 어디서 저당 잡는다? 저당 잡을 때는 어디다 잡아? 은행에서 저당 잡을 때는 용익권능에다가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왜 용익권능에다 저당 잡는다? 이런요. 용익권능은 뭐예요? 존속기간 동안이죠. 담보권능은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간이 전세 살고 있을 때 담보예요? 전세 살고 있지 않을 때 저당 잡아요? 여러분요.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돈 빌려준 사람 봤어요? 전세로 살고 있을 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익권능의 전세권은요. 어떻게 해요?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하죠. 용익권능은. 그러면요. 용익권능 위에 저당권이 있는데 용익권능이 없어지니까 그 위에 있는 저당권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돈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돈을 이 전세권자가 받을 돈이죠. 1억. 여기다 잽싸게 뭘 해야 돼요? 압류나 뭘 한다?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추심하고 전부하고 설명을 해. 추심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A가요. 을이 받을 돈을 갑한테 직접 청구를 못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추심 명령을 받으면 이 A가요. 갑한테 뭐냐면 을한테 돈 주지 말고 그 돈 나한테 줘.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추심은 가서 받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전부 명령은요. 전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전세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잖아요. 채권자죠. 기간이 끝났으니까 채권자죠. 그런데 이걸 뽑아내고 이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직접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받는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런데 내가 여기 전부 명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요. 갑이 파산 선고를 받아버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요? 자기가 을 뽑아내고 자기가 이 자리에 대신 들어왔잖아요. 을은 더 이상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명령할 때는 함부로 전부 명령하지 않고 보통 이런 보면 지금 왕숙지고 지금 보상 나오죠. 보상 나오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 안 주죠. 그럼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통 전부 명령을 해요. 왜? 이 돈은 확실히 줘 안 줘? 국가가 확실히 주죠. 이렇게 분명할 때는 전부 명령하는 게 낫죠.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은 전부 명령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때는 뭘 해야 돼? 추심 명령에 서 직접 가서 받았는데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다시 누구한테 받으면 돼? 을한테 받으면 되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추심 명령은 직접 내가 가서 을 대신에 내가 직접 가서 받아오겠다는 말이고 전부 명령은요 을 뽑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망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함부로 잘 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명확하게 뭐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때는 전부 명령.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명령? 추심 명령. 이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 갑은 설정자죠. 설정자는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제3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준다? 제3자한테 주죠. 압류 등이 없으면 누구한테 준다? 전세권자한테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봐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오른쪽에 보면은 전세금이 있죠? 전세권 등기하죠? 용익권능과 담보권능 찾았어요? 찾았어? 그 용익권능은 존속기간 동안이죠?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번이죠? 그러면요,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한다? 실행하지 못한다. 2번 했죠? 자, 3번 가요. A가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하죠? 그런데요, 그 밑에 봐봐. 이제 4번이요. 갑은요, 설정자는 제3자의 압류가 없으면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에게 반환한다. 1, 2, 3, 4.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요. 우리가요, 건물의 일부죠.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 가백 거예요. 그럼 여기요, 우리가 A가요, 저당을 잡아요. 저당권은 뭐죠? 일물 일권주의죠. 저당권은 일물 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있죠. 뭐가 있어? 토지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은 뭐? 건물은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가 건물의 일부에 되죠. 2층에 의리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한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전세권은 뭐죠?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죠. 지배. 사람의 물건을 지배해요. 그럼 전세권으로서 뭘 한다? 전세권 돈을 안 주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누가? 물건을 2층을 지배하죠? 경매는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일부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부분을 경매할 수 없다. 전부를 경매할 수 없다. 똑같아.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A가 이 건물 전부를 경매하죠. 전부. 그래서 전부를 경매하죠. 전부를 경매하죠. 경매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의 매각대금. 경매 대금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전부로부터는 우선 변제가 되는데 경매는 그 부분만 경매하는 것이다. 이걸 구별해야 돼. 알겠죠? 그 부분만 경매를 해. 또 한 가지는 우리가요, 여기 봐봐. 이제 경매를 한다고 해서 나왔죠. 이제 우리가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하고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가 하고 전세금이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를 하려면 자기는 이 집에 살면서 경매는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갑한테 반환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줘가지고 서류를 줘. 그러면서 1번. 그러면서 갑한테 뭐냐? 전세금을 달라고 그래. 전세금을. 그런데 3번. 전세금을 안 주죠? 안 주는 걸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행지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에 빠지면 그때서야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경매를 청구를 못해. 경매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전세금하고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경매할 수 없다. 경매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 그런데 맨 밑에 봐봐. 만약에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죠. 그럼 나도 전세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오른쪽 건물의 일부죠. 일부에 대한 경매 청구. 경매는요, 나머지 부분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전부의 매각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는 일부만 경매, 나머지는 안 돼.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봐봐요. 우리가 3층을 내가 전세를 했는데 3층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타버린 것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일부가 멸실됐는데 불가항력으로 멸실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세권은 뭐죠? 사람이 물건을 해? 지배해. 3층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럼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1층, 2층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3층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그러니까 3층은 없어지고 전세권이 몇 층으로 된다? 1층, 2층 이렇게. 1층, 2층으로 이렇게. 1층, 2층으로 전세권자에 뭐가 있다? 잘못이 있죠.
저작권이 잘못 있으면 저작권자는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돼.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자, 한 장 더 넘겨봐요. 뭐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가 전세권이요. 80%예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이제 다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죠? 합의하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돼. 그 다음에요.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 목적물의 인도.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2월 1일 날 전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를 했어. 등기를요? 했어. 근데 여기 3월 1일 날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4월 1일 날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있죠? 존속기간이 시작된 거, 존속기간이. 알겠죠? 언제요? 2월 1일. 여기 언제? 3월 1일. 여기 언제? 4월 1일. 이렇게. 그럼 봐봐. 이 사람이 먼저 이 2달 전에 먼저 전세권 등기하고 시작은 4월 1일부터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기가 됐는데 저당권자가 뭐라고 하냐? 등기만 돼 있지 실제 전세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1순위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전세권은 뭐만 있으면 돼? 합의하고 전세금하고 등기만 있으면 된다. 존속기간이 뭐예요? 인도가 뭐예요? 인도? 인도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인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전세권이 시작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여기는 전세금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 저당권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뭐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알잖아요. 알면서 저당을 잡았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가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죠. 공시정법이 다 인정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이때 전세금은요. 반드시 금전으로 하고요.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무효가 돼.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 그럼 무효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전세금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너 이 1억을 전세금을 하고 나 네 집에 가서 살래.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걸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기로 약속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알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봐봐. 전세금 금전이 원칙이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그게 중요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가 있고 인도는 요건이 아니므로 현재 인도를 하지 않았어도 전세금 주고 등기되어 있으면 전세권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됐나요 지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옆에 존속기간 봐봐. 이제 존속기간 얘기했죠. 봐봐. 채장은 몇 년이다? 채장은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건물은 몇 년이다? 건물은 최소 몇 년이다? 1년. 토지는 0이다. 0부터 10년. 1년부터 10년이다. 그래서 여기요 이걸 채단이라고. 채단은 건물만 있다. 건물만. 채장은 토지 건물 다 있는데 토지는 0부터니까. 두 번째 건물 봐봐. 건물이요. 건물 전세권이에요.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에요. 자, 법정갱신 건물만 있어. 건물만. 법정갱신은 건물만. 토지는 없어. 1년도 건물만 있어. 토지는 없어. 그 다음에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어도 대항을 해. 법정이니까. 토지는 없다고 해서 건물이니까 토지는 안 돼. 법정갱신은 뭐죠? 건물주가 6개월에서 끝나기 1개월 사이에 말을 해야 돼. 너 나가라든지 말든지 말을 해야 돼. 근데 말했어 안 했어? 안 하죠. 그러면 다시 사는 거. 그걸 법정갱신이라고 해. 6개월에서 1개월. 근데 다른 것은 다 똑같아. 전세금 옛날에도 1억이면 지금도 1억인데 존속기간은 뭐한 걸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존속기간만큼은. 그럼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누구냐? 전세권자와 설정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소멸을 통고를 해.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없어져. 이것을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법정은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갱신은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1년도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거기 한번 봐봐요. 건물은 1년, 토지는 0, 채장은 10년. 그 다음에 건물이죠. 건물, 토지 안 돼.
법정갱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밑에 전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전속기한에 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소멸을 통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끝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임대차, 이런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전세권에서 임차권에서 양도와 전대할 때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임대차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을 봐봐. 전세권은 사람의 물건을 지배하죠. 사람이 뭐를 지배해요?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죠.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건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을요 양도하거나 또는 전전세를 하죠. 전전세를 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가 없어. 왜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지 설정자하고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 그건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은 져. 책임은 지기는 지지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일단 설정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전세권이죠? 임대차고 전세권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이제 양도로 보면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은 항상 전세권은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뭐 한다?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등기가 되어 있어서 대항력이 있다고. 그런데요 여기에서요 소유자가 갑에서 지금 누구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병으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건물의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갑, 양도인이죠? 종전 소유자한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이번에는 누가 바뀌냐?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바뀌어.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죠. 전세권자가 병으로 바뀌어. 병으로 이걸 양수인이죠. 이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하다고. 동의는 받지 않지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한다? 양수인에게 반환해. 왜요? 전세권의 양도는 부기등기라거든요. 부기등기 하니까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다? 양수인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서요. 우리가 여러분요 전전세를 봐봐. 전세인데 우리가 보면 양도는 을이 아예 병한테 전세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아예 나가는 거죠. 이 사람만 전세권자가 되죠. 전전세는 뭐죠? 전전세는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 전세권이죠. 을이 전세권으로 있으면서 다시 을이 병한테 전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전세금을 줬고 병은 을한테 전세금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당연히 을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그럼 봐봐. 이 전전세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이고요. 이건 뭐란다? 전세권이고요. 이렇게.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전전세권. 이렇게. 항상 전세로부터 전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전전세는 전세권보다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 클 수가 없지. 이게 더 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전세 항상 전전세 그러면 임대차에서 전대차도 임대차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권도 전전세권은 전세권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넘겨받았으니까.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전전세 이렇게.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죠. 그러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다?
그것은 피로비는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전세권은 자기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을 해. 그런데 우리 임대차는요,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피로비를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피로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럼요, 비용상환 조건 봐봐. 피로비, 임차인은 피로비를 청구하죠? 전세권자는요, 피로비를 청구 못하죠. 알죠? 유익비는 둘 다 청구해. 자, 오른쪽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임대차에서 다 하니까요. 그 다음 밑에 전세권의 양도로 봐봐. 물권은 양도성이 있죠. 그러니까 물권을 양도 금지하면은 무효가 돼. 그런데 유일하게 뭐는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전세권은 유일하게 양도 금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설정자가 바뀐 경우죠.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왜요?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대항력이 있거든요. 자, 오른쪽은요, 지금 이번에 누가 바뀌었죠?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전세권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설정자는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때요, 의리병한테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갑의 동의를 받다 안 받는다? 안 받으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말한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